여러분, 한국 경제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위기인데도 사람들이 위기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환율이 폭등하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누가 봐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뉴스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회사는 다니고 있고, 그래도 월급은 들어오고 있고,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위기는 모두가 알아차리는 위기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계속 커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대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왜 점점 팍팍해지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기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입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늘면 월급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가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구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동네 식당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으로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돈을 벌지만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공장 하나에서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려도 그 돈이 동네 경제를 살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출은 좋은데 소비는 죽습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데 자영업자는 힘듭니다. 주식시장은 오르는데 체감 경기는 나빠집니다. 언뜻 보면 모순 같지만 사실은 돈이 흐르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집을 샀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이자는 더 빨리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소비입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외식을 했다면 이제는 한 번 덜 나갑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갔다면 이제는 미룹니다. 예전에는 옷을 샀다면 이제는 참습니다. 한 사람의 소비 감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그렇게 행동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식당 매출이 줄고 카페 매출이 줄고 자영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지 못합니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은 남아있고 재취업은 어렵고 폐업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버틴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고통이 늦게 나타날 뿐입니다. 청년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이 늦어지면 결혼도 늦어집니다.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도 늦어집니다. 사람들은 저출산을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제 문제에 가깝습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결혼을 결정하기 어렵고 집값이 비싼데 아이를 낳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미래의 소비자가 줄어듭니다. 미래의 노동자가 줄어듭니다. 미래의 납세자가 줄어듭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엔진 자체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처음부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높았고
대기업은 강했고 생활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가 줄고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가계부채, 저출산, 내수 침체라는 핵심 문제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주가가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도 아닙니다. 반도체 수출 실적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3년 전보다 지금 더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습니까? 3년 전보다 미래가 더 기대됩니까? 3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이미 조용한 위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소비가 줄고, 조금씩 투자가 줄고, 조금씩 사람이 줄고, 조금씩 희망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한쪽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위기는 IMF처럼 폭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삶을 갉아먹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진짜 위기는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